의식에 관해 경쟁하는 두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스타니슬라스 드엔의 전역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글로벌 뉴러널 워크스페이스 티어리입니다. 이 두 이론을 검색을 해보면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뜹니다. 오늘은 이 줄리오 토노니의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 마시미니와 토노니의 책입니다. 먼저 마르첼로 마시미니는 의사이자 신경생리학자이고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현재 수면과 의식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줄리오 토노니 신경과학 연구소 이론 및 실험신경생물학 연구실 선임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위스콘신 대학교 수면 및 의식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의식은 1인칭 주관적 어떤 경험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3인칭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영국의 스튜어트 서덜랜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이란 것은 매력적인 현상이지만 요령 부득이이기도 하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왜 발달했는지 알 수 없다. 이 테마에 대해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 물과 와인의 비유, 이것도 의식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뇌라는 물이 어떻게 의식이라는 와인으로 변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철학자와 과학자가 공유하고 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저자들이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 그들의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어느 신체 시스템은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의식이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의식의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한 데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특성이란 정보의 풍부함과 정보의 통합입니다. 이 정보 이론의 아버지 클로드 시아노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량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신해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의 총수가 클수록 많다고 이야기했다. 말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아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면 그에 의해 배제된 가능성은 단지 하나뿐이다. 즉 뒷면이 나오도록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점이 3개인 면이 나왔다면 훨씬 많은 가능성이 배제됐음을 알 수 있다. 점이 1개, 2개, 4개, 5개, 6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정보량이 더 크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합니다. 방에 피시험자가 이제 앉아 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방에 밝기가 밝아지거나 깜깜해지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다. 여러분은 거기에 걸터 앉도록 재촉을 받았다. 그래서 소파의 좌석 부분에는 작은 광 다이오드가 놓여 있다. 광 다이오드라는 것은 저항이 변동하는 전기 회로다. 소파 시트의 광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일정량 이상 흐르면 ON, 그 이하면 OFF라고 표시되는 장치가 붙어 있다. 상황에 따라 빛이나 어둠이냐를 보고하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옆에 달려있는 광 다이오드가 지금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면 사람은 당연히 보고를 할 수 있을 테고 이 광 다이오드도 온오프를 통해서 빛이냐 어둠이냐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밝거나 어둡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 다이오드에게도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온, 오프를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식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광 다이오드와 여러분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다고 보고하는 것의 의미는 밝다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다른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다이오드가 어둡다고 전할 때 그것은 그 광다이오드의 유일한 선택지인 다른 선택지인 밝다를 고르지 않았음을 뜻할 뿐이다.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밝다, 어둡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어둡다라고 보고를 할 때는 밝지 않다, 푸르지 않다, 붉지 않다 여러 가지 배제되는 선택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실험에서 가능했던 선택지는 2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수였다. 그 수는 사람이 평생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 완전히 밝을지도 모르고 깜깜한 어둠일지도 모른다. 새빨갛거나 새파랄지도 모르고 그 밖에 다른 색일지도 모른다. 절반이 붉고 절반이 푸를지도 모르며 물건이 어떤 조합으로 놓였는지 어떤 그림이 걸렸는지 어떤 풍경이 보일지 누가 보일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어떤 맛, 냄새, 기분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무수한 조합의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어둡다고 보고할 때 배제되고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으며 따라서 발생하는 정보량도 마찬가지로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클로드 셰넌의 정보에 대한 그런 정의를 통해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공리를 얻습니다. 의식 경험은 풍부한 정보량으로 유지된다. 즉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무수한 다른 가능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제거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의식은 무수한 가능성의 목록으로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광다이오드 대신에 1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가 옆에 설치됐다고 이제 해보죠. 이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100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모인 것에 불과하다. 눈에 착각이 갇히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의 디지털 카메라에 눈길을 돌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서 갑자기 100만 개의 작은 부품으로 뿔뿔이 흩어져 보인다. 사실 어느 광다이오드도 다른 광다이오드와는 무관하게 반응한다. 광다이오드끼리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래서 매우 잘 드는 칼로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를 두 동강 낸다고 하자 50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왼쪽에 다른 50만 개가 오른쪽에 있다. 그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전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기능할 것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디지털 카메라는 애초부터 하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를 가르는 행위는 커다란 영향을 초래한다. 뇌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독립된 부위의 집합에 불과하며 각각의 부위는 최소의 선택지를 가진다. 하지만 뇌는 수십억 개, 수십억 배가 되는 선택지를 가지는 하나로 통합된 존재다. 이제 두 번째 공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식 경험은 통합된 것이다. 의식의 어느 상태도 단일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식의 기반도 통합된 단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식의 정보량, 그리고 정보 통합, 요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이제 그리스 문자 가운데 이제 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정보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의식을 측정하는 단위로 씁니다. 이 세로선은 정보를 나타내고 동그라미는 통합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이 파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과정, 어떤 수학적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복잡하니까요.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데 그치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에는 8개의 흰색 점이 보이죠. 이게 이제 8개의 요소, 신경세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소 2개의 한조가 돼서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4개의 모듈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상정을 해보면요. 이런 구조는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있지만 통합되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4개의 모듈이 각각 존재를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 값은 작아진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정반대의 시스템입니다. 각 요소가 나머지 모든 요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분할할 수가 없고 완전히 통합된 하나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요소가 나머지 모든 요소와 같은 방법으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정보량은 아주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위쪽 한가운데의 그림을 보시면요. 요소 1을 자극하면 요소 2나 요소 3 등을 자극할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다 반응을 하지만은 그 반응이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왼쪽이나 오른쪽 그림에 비해서 파이 값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자극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파이의 값은 낮아진다. 즉 정보량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간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서로 아무것도 교환하는 일이 없는 뿔뿔이 흩어진 부분, 소엽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래서 간을 잘라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머지 간으로. 심장이 단일한 기관이더라도 다양성이 크게 결여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심장은 완전히 이제 통합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보량이 많지는 않다. 어느 특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약간의 섬유를 제외하고 심장의 세포 연결 방법은 매우 단순하며 게다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 중에서 소뇌 부분, 이 소뇌의 두 방구는 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뇌피질의 두 방구를 연결하는 이역가닥의 섬유 같은 존재가 소뇌에서는 발견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대뇌피질에 비해서 소뇌는 통합성이 낮은 거죠. 소뇌는 독립된 모듈로 성립되어 있다. 소뇌에는 의식이 들어있지 않다. 디지털 카메라와 마찬가지다. 이름만 하나인 것이다. 이 소뇌에는 8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시상피질계에는 2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피질계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조직됐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상피질계의 구조를 가까이서 보면 뇌량뿐만 아니라 섬유다발이 상당히 많아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연결은 가까운 영역뿐만 아니라 먼 영역끼리도 연결을 하고 있다. 시상피질계의 요소들 사이에는 근거리, 장거리 연결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요소는 각 네트워크를 타고 재빨리 효율적으로 상호반응할 수 있다. 끝없이 전문화됐는데도 완전히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떤 감각을 해서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데까지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정보통합 이론에 비춰보면 왜 의식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시상피질계의 내부에서 정보가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최소한 수백 밀리초가 필요하다. 동시에 왜 소뇌나 기저에게 처리 속도가 빠른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소뇌나 기저핵에서는 정보가 통합되지 않고 모든 신경적 처리는 뿔뿔이 흩어진 모듈 안에 머물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후로는 이 파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의 발전 과정, 그리고 꿈, 수면, 마취 상태 등등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이전에 살펴봤던 책들에서 이 통합정보 이론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살펴봤던 안티 레번스호의 뇌의식의 기초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있다. 이론에 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이론 역시 설명적 간극을 해결하지 못한다. 통합된 정보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의식, 현상, 느낌, 경험을 일으킬까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의식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 만물 어디에든 늘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리오 토노니의 이론은 결국에는 범심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주 만물 어디에든 늘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범심론은 의식의 존재를 전혀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의식이 있다는 자신들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정보 이론은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반면에 여전히 의식에 대한 그 주요한 이론 중에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알고 이러한 비판점도 있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닐세스 내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통합정보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통합정보 이론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정보 이론에 대한 의견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통합정보 이론의 이상한 점은 파이가 곧 의식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통해 마치 질량, 에너지나 전하처럼 우주에서 확실한 존재론적 상태를 지닌다고 암시한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범신론이라는 문제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메커니즘이 있고 시스템의 올바른 원인 효과 구조가 있는 한 파이는 0이 아니며 따라서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파이가 실제로 의식 그 자체라는 통합정보 이론의 가장 독특한 주장은 결코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 이 이론의 대담한 주장은 실험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혔고 의식과 온도의 비유는 마침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닐세스도 통합정보 이론의 근본 통찰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평균 분자 에너지나 온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파이가 의식을 나타낸다는 비유만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다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줄리오 토노니의 이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